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저 역시도 당연히 인생을 처음 살아가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어서요. 저 같은 사람은 왕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또 깨달은 부분들이 훨씬 더 또 여러분에게 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알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제가 집대성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강의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것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꾸꾸꾸! 이제 본격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자존감 향상 트레이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했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이 일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제가 인문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에 들어가서 뭐 HVAC라는 어떤 시스템, 히팅, 뭐 벤틸레이션, 뭐 공기청정,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다 외우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기 회로들이 이렇게 선박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전이 일어나거나 할 때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션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박스 안에서만 누전이 일어나서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도록 끝나도록 이렇게 설계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10년, 20년 된 베테랑 엔지니어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니까 당연히 제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감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저희 회사 독일계 회사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 이런 게 좋고 이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와 그건 되죠. 이건 안 되죠. 막 제 마음대로 어떤 거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 이거 뭐 그렇게만 하는 것들은 좋은 거 아니죠. 대신 이제 제 사수가 있거든요. 차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모를 땐 사수가 없을 땐 사장님한테 가서라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게 이야기한 게 맞느냐 했을 때 아이 바보야 너 잘못 말했어. 그러거나 어우 잘했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도 배우고요.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믿어요. 이걸 잘못 오해를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방송국에 PD님한테 강연할 때 어떤 내용을 할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아주 나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뭐 있는 척 하는 것 보이는 것들을 아마 그 당시 그런 것들 안 좋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들 노력을 이제 기울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감이 없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면접을 보거나 어떤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저도 보십시오. 자신감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저 친구가 자신감 있게 말하니까 그것도 조금 일리는 있겠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하든 간에 자신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게 좋긴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걸 따라하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느냐? 이제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외적인 부분은
매력적인 외모나 어떤 건강한 신체를 가꾸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저도 막 아주 체구가 좋은 편은 아닌 사람이지만요. 건강한 사람들 보면 건강한 에너지 부분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여러분 단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되게 사용하는 언어나 말투나 좀 확신에 찬 어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목소리도 좀 힘차게, 우렁차게,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감 있는 표정, 바른 자세, 그리고 눈빛, 눈에 이제 동공의 힘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동공의 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보니까 괄약근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괄약근에 힘 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실제로 건강에도 아주 좋대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힘을 줘야 될 때는 눈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복장도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헤어스타일도 아주 사실 중요하죠. 물론 저는 헤어스타일을 좀 잘 가꾸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제 최선이긴 한데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그 다음 직업이나 직장이나 좋은 직함을 가지는 것도 분명히 또 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내적으로는요, 어떤 여러분의 긍정 마인드, 앞에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이제 긍정 마인드와 더불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대한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찍었거든요. 불꽃 파이어!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고 글 마무리할 때도 SNS나 이럴 때도 오늘도 불꽃 파이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열정과 에너지를 조금 담으려고 없어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념이나 또 근성, 좀 성실한 자세, 끈기, 의지력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요.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오버하는 것만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온정적이고 고요하신 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을 또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기 위한 내적 부분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기 위한 첫 번째 훈련 중에 하나는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때는 이제 웅변 학원이라는 게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웅변처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요즘도 웅변처럼 만약에 하면 다들 안 좋아하죠. 자연스러운 대화들을 되게 요즘은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면접할 때도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었는데요. 너무 자신감 없게 말투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귀를 이렇게 쫑긋 하는데 잘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도 다 괜찮은데요. 조금만 소리를 올려주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낮은 톤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신감 없는 톤으로 이야기하니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충분히 되는데도 면접을 못 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자기 인정을 못 받는 사례들이 발생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피치 트레이닝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강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스피치 트레이닝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에 이제서 들으시는 분들이 절대 만만치 않거든요. 거의 다 몇십 초 만에 딱 듣고 나서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이런 스피치 능력을 키우시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가능한 최대한 좀 밝은 표정,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라 표정을 조금 밝게 세련되게 외모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소를 조금 더 최대한, 저도 이 책을 읽고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책들을 한 10여 권 정도 보고 볼펜 같은 거,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묶고 이렇게 물고요.
운전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물론 걸어 다닐 때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책 볼 때도 이렇게 훈련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미소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입꼬리 올리는 게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양 철학적으로도 이게 관상에서 보면 복이 들어오는 게 이 인중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미간이 넓을수록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대신 이렇게 복이 많이 들어와도 입꼬리가 이렇게 툭 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복이 다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좁아도 이 복거리라는 거예요. 복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동양 관상학적으로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상을 떠나서라도 밝은 기운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밝은 인상, 미소들 가지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기운들, 평소에 걸으면서도 좀 크고 경쾌하게 걸으려고 하고 허리도 당당하게 이렇게 걸으시면 한 10분만, 뭐 저도 해도 1, 20분만 걸어도 허리가 뭐 통증이 있거나 할 때 금방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장도 늘 좀 멋지고 명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입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이 옷도 사실은 제가 한 거의 10년을 입은 옷입니다. 어떤 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 그때 그 옷이네요.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복장도 계속 강의할 때마다 바꾸고 있거든요. 매 회차마다 바꿔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깔끔한, 뭐 비싼 복장이 아니라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나 SNS에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됩니다. 저는 한 10년 넘게 이 문장을 본 것 같아요. 나는 매일 복잡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가지? 이따위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우리는 우와 하면서 막 트위터로 공유하고 인스타로 공유하고 페북으로 공유하고 뭐 블로그에 올리고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은 허접하게 막 입고 다니고 막 그걸 자랑인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창업주인 마크 주커버거나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린 막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감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떡진 머리에 사실 꾸미지도 않고 막 특별하게 뭔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거나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외모 같은 것들을 신경 1도 안 쓰고 할 수 있어요. 집중해야 될 때는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평소에 계속 그렇게 다닌다라면 물론 도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장자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 도인 반열에서 올라갔을 때 진짜 욕심 안 가지고 세속에 욕심이 없을 때는 그래도 돼요. 근데 세속에 욕심은 뻔하게 다 가지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실은요,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플의 소유자도 아니고요.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아니에요. 몇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꾸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 보여서는요, 기회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기회의 끈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싼 명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세련된, 누가 봐도 매력적인 그 정도 상태는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일자리를 안내해 준다거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알려준다거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슈퍼맨 포즈, 원더우먼 포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싸울 때 주로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일어나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그런 것처럼 좀 크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싸우듯이 이 사람들이 싸우면
어른들 보면 그래서 뭐 어쩌고 고개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고도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빼고요. 이런 포즈 자체가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좀 당당한 자세를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이미 커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감 있는 포즈를 크게 이렇게 취하면요, 자신감이 쏟아난다는 거예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딱 자신감 있게 팍 이렇게 크게 외치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포즈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칭찬 많이 받고 싶잖아요. 인정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많이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한테도 얼굴도 안 뵀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딱 뜻한 멘트 이렇게 제 유튜브에 제 블로그에 제 SNS에까지 찾아오시면 왕이죠. 그러면 엄청 기쁘겠죠. 이런 것들 좋은데요. 물론 이제 받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인정받을 행동을 하고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 때요, 수전 이게 물 내리는 게 고장이 나서 하는데 제가 수전을 이렇게 아내가 사온 걸 끼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관리 기사님이 여름에 오셨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극렬하게 반대하시면서. 근데 자기는 그렇게 현금을 받아버리면 이게 너무 그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가득 있는데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그 다음날도 기분 좋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파트 살을 끝내고 지금은 이제 단독주택으로 와서 이사를 해서 살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구옥이다 보니까 이 문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큰 것들이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딱 버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A센터 기사가 왔는데 정말 해체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넣어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AS센터까지 직접 연락해가지고 비용을 물론 조금 지불하기는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뭐 AS센터에서 그분에게 정말 그 상 좀 달라고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그 S센터 직원도 좋아하더라고요. 그 직원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분도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꼭 보상해가지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포상을 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칭찬을 받고 나면 너무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칭찬, 누군가로 받는 어떤 인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잘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잘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막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반응을 주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다. 막 사람들이 막 올려줘요. 여러분 깨알처럼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드려도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멀리 있어서 여러분 아마 보면 충분히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좀 칭찬, 따뜻함 이런 것들을 많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날이 실패 특강이었거든요. 신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자를 단련시킨다. 신은 실패를 통해서 위대한 자를 단련시킨다. 이런 특강 내용이었었는데요. 되게 감동을 많이 했었다라고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이런 칭찬으로 또 먹고 사는 거죠. 오늘의 강의 어떠셨나요? 누구보다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또 심리학책도 저렇게 한 200여 권 정도 읽으면서요. 제가 갈등해왔던 경험들을 어떻게 스스로 해소해 왔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최대한 압축해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신다면 저보다 훌륭하게 더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우영우 포즈.